의석을 정돈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수동 다목적 회관 민간우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근본 상정한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무수동 다목적 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총 5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민간위탁으로 조건부수급자에 대해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이 승인되면 기존 운영기관인 중구지역 자활센터에 위탁 실시하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단 운영, 창업지원, 취업 알선, 교육 등의 자활 근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되는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에 대하여 아동 돌봄에 관한 전문성 제고 및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운영자가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대상은 중구 다함께 돌봄센터, 중촌 1호점 등 2개소이며 위탁 방법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운영의 적정성, 시설 운영 전문성,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용 조문의 현행화 및 제명 띄어쓰기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 등 상위법 규정에 의하여 2014년부터 조성된 기금 활용이 중단되었고 기금 존속기한이 10년으로 2021년 5월 27일자로 만료되었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입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무수동 다목적 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이 제안 이유는 2022년 11월 26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무수동 다목적 회관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에 우선적으로 위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대상은 무수천하마을 영농조합법인이며 위탁 방법은 기존의 운영자인 무수천하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2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 기간이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 기간 종료일을 연도말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걸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덕현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복지경제국소 간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2022년 10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4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과 지침에 근거한 비용 추계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 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 기간을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 설치 운영되는 시설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한 수탁자 선정 및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금 활용이 중단됨에 따라 기금 존속 기한이 만료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수동 다목적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무수천안마을 영농조합법인으로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자활사업 근로사업은 중구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의 신청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중구자활센터에 하는 사업단은 어디에서 알아볼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자활근로 사업은 말 그대로 이제 기초수급자나 우리 차상위계층 분들이 스스로 좀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활근로 사업 관련된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그 지역 자활센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사업단이 있습니다.
네, 그 사업단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15개 정도가 지금 사업단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착한 누룽지 사업단이라고 해서 누룽지 제조하는 판매한 그런 사업단이 있고요. 그리고 착한 수리센터라든지 또 이태리 마카롱 사업 이렇게 해서 그냥 마카롱 제조해서 판매하는 곳들도 있고요. 이렇게 좀 저희들이 15개 사업의 그 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 지역 자활센터에서 하는 네. 그런 사업을 일반 신청인들이 보려면 어디에서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건가요? 홈페이지에 있나요? 그 자활센터 홈페이지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 내용에 보시면 사실은 그 사업단 15개소에 대한 그 운영 현황이 좀 나와 있어서 아마 관심 있거나 혹시 하시는 분들은 그 홈페이지를 좀 이용해 주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초수급자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네. 의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중구지역 자활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활근로 사업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국장님 혹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홈페이지 아직 접속은 좀 못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중구지역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중구청 홈페이지 등을 확인해 보았지만 네. 관련된 정보가 누락되어 있고 자세한 설명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사업의 신청 대상 조건이라든지 신청 방법도 잘 게시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거 나누어 주신 동의안에 있는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추진 계획에 되어 있는 자활근로 사업도 반 정도밖에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의 신청자가 쉽게 정보를 취득해서 본인이 원하는 사업을 찾아가는데 길라잡이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네, 드립니다. 오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사업단에 대한 내용도 또 쉽게 파악해서 사실은 본인들이 그 원하는 그 사업단을 좀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홈페이지에 그런 사항들이 혹시 누락돼 있거나 아니면 자세히 만약에 그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정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기초 생활수급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네. 또 알 수 있게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타 지역도 자활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네. 정말 신청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중구 지역 자활센터가 전국 지역 자활센터 250개소 중에 우수 지역 자활센터로 선정된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조금 새롭게 업데이트 되어 있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자활근로 사업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잘 관리해서 잘 우리 접근해서 잘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위탁 기간이 1년 단위입니까? 예, 1년 단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최종 인가 연월이 2002년 12월 31일인데 네, 처음 인가가 예. 지금 20여 년 동안 평화의 마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예, 예. 위탁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중간에 한번 바뀐 적이 없나요? 예, 바뀐 적은 지금 없습니다.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점검은 저희가 성번이 한 번이 나가나요? 1년에 한 번 나가나요? 예.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나가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사안 발생할 때만 사실은 나가서 저희들이 현장 보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혹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어떤 뭐 위탁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뭐 조항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행정조치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좀 불미한 사안이 발생을 하게 되면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은 있습니다, 의원님. 근데 지금까지 아직 그런 건 없었고요. 아까 문제점은 네. 전혀 없었나요? 별다른 문제점은 아직은 파악은 많이 그렇게 심각하게 파악되고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분들을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1년 연중 행사로 계속 교육을 실시하나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자산 형성. 대상자들은 계속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교육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교육을 실시를 하면 네. 이분들을 취업을 알선해 주거나 어떤 그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뭐 2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교육을 이수했을 때 취업해주는 취업률은 몇 프로나 됩니까? 취업시켜준다는 교육보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교육하는 이번에 하는 것들은 자산 형성 교육 교육이라고 해서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 교육 내용이 이제 교육을 그분들이 해주나요? 좀 참고적으로 우리가 정책적인 사업 가지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자산 형성 사업이라 해서 그분들이 이제 매칭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소득을 증대하는 내가 10만 원 내면 뭐 국가에서 또 지원을 추가적으로 1:1 매칭 사업이라든지 해줘가지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산 형성 사업 같은 내용들을 기초수급자나 네. 차상위 계층이 어려움이 있는 분들인 주민들인데 네. 지금 매칭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할 수가 있는 분이 그렇게 좀 흔치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는 분들을 뭐 취업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옳지 않을까요? 어떻게 매칭해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가 이제 국가 시책 사업을 하는 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고 자부담이 말씀드리고요. 있기 때문에. 네, 자부담은 당연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의원님 말씀은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취업을 위한 목적을 지금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지금 교육이 실시되고 있죠. 알고 이번에 있습니까? 하고 있는 거죠. 네, 아까 말씀 자산형성 교육인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육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교육받는 분들한테 뭐 일정의 실비를 지급해주고 있나요? 교육. 교육 비용은 또안 주잖아요. AQA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급자 중에서 글쓰기 좋은 사람 고용노동부로 보냈고요. 아니,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은 교육비를 따로 주는 건 아닙니다, 의원님.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의원님께서 이제 일반인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취업 교육과 같이 그런 교육을 혹시 같은 연장성상에서 그런 아니, 교육 시켜주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자활에서 교육을 지금 하는 교육은 자활 교육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그 지금 취업 실시되고 교육이 있는 아니고 교육 네. 피교육자가 몇 명이나 되죠? 지금 교육 중이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 중입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게이트웨이 50명? 예. 지금 그 게이트웨이에서 50명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흥동에서 그 교육하는 거 맞습니까? 네, 대응도 맞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엊그저께 네. 제가 교육 받는 네. 분한테 어제 여쭤봤더니 지금 10명 정도밖에 안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정의 교통비를 일에 3시간 수업 받았을 때 5만 원씩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게이트웨이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3시간 했을 근데 때 좀 전에 5만 원. 교육비가 없다고 하셨죠. 제가 드린 그 교육 개념은요. 아까 게이트웨이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흥동 50명 말씀하신 거고요. 네. 저는 이 교육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자산 형성 교육이라 해서 시책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교육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이트 교육 관련된 대흥동은 요거는 별도로 저희가 지금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그 사업들이 잘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 자활근로 사업단 15개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저희가, 기초 수급 대상자분들께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나중에 자활을 통해서 스스로가 사실 벗어나서 수급자에서 벗어나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활근로 사업단 같은 경우가 그런 하나의 과정 속에 있다고 보여져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그러면 여기 사업단 현황을 보면 지금 사업단이 15개로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 진입형이 2개, 사회 서비스형이 10개에서 12개인데 3개는 어떤 사업단입니까? 저희가 이제 인턴 도우미형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활 도우미 사업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아까 게이트웨이라고 네. 표현됐던 교육 사업이 있어. 게이트웨이가 이 50명. 사업까지 합해서 15개. 네, 그것까지 해서 사실은 15개입니다, 의원님. 그럼 본 의원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그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네. 시장 진입형이 그때 당시에는 3개였어요. 예, 맞습니다. 네. 첫째는 가죽 공방 라운하고 착한 마카롱, 또 착한 수리센터였는데 네. 지금 2개 사업단으로 됐고 네. 그 가공 공방 라운이 사회 서비스형으로 지금 갔거든요. 예, 이게 맞습니다.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장형 진입형하고 사회 서비스형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죠? 사회 서비스형에서 시장 진입형 발전하는 방인가요? 맞는 거죠? 처음에는 사회 서비스형에서 시장 진입형으로 갔다가 네.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사회 서비스형이라고 해서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그분들이 최초로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사회 서비스형으로 시작이 됐다가 그 사업이 좀 더 활성화돼서 좀 매출도 늘어나고 하게 되면 시장 진입형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자활 기업이라고 해서 시장 진입형으로 갔다가 거기서도 매출이 잘 되고 운영이 잘 됐을 경우에는 기업으로서 이제 민간 기업으로서 이제 활동할 수 있게 나중에 이제 독립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15개 사업단 중에 네. 활성화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약간 존폐 위기에 있는 사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잘 되는 것도 있고, 네, 네, 아무래도 좀 잘 안 되는 것도 지금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것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제일 지금 저희들이 2022년도 예산서를 보면 여기에 지금 국비 12로 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4억 6천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국민의 혈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승인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검사 점검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잘 되고 있나 이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네네네.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 것도 철저히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되고 지금 있는 잘안 사업이 된다고 어떤 거죠? 잘 안 된다는 표현이 이제 아무래도 매출도 조금 네.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잘 안 되는 곳이 가죽 공방이 조금 잘 안 된다고 저는. 네. 이제 저희들 15개 사업 중에서 조금 그래도 조금 매출도 좀 떨어지고 잘 안 된다고 표현되는 것들이 가죽 공방 라온이라고 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가죽공예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가죽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높아서 아무래도 좀 단가가 비싸면 네. 그 일반 구매자들이 사실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들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반면에 또 잘 되는 것들은 마카롱이라든지 또 착한 누룽지 이렇게 가격도 좀 저렴하면서 일반 서민들이 쉽게 찾아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좀 아마 매출이 잘 되고 이렇게 누룽지 있습니다. 쪽이 아마 활성화가 많이 되는 걸로. 누룽지 쪽이 잘 활성화 많이 최고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니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위탁 요청을 하셨는데 네. 그 복수로는 원래 신청자가 없어서 이 평화마을에서 단독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국민유치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사실은 사업에 우선 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지역자활센터가 있으면 저희들 센터가 있으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적으로 요 자활근로 사업을 좀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관리를 잘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기회 된다면 한번 현장 한 방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시간 되면 모시고 네, 예,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김옥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복지경제국 민간 위탁 기간이 1년 된 내용은 이 내용밖에 없죠?
예, 지금 1년은 지금 자활근로 사업 위탁,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네, 기획국무실 조례로 지금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 개정 추진을 좀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것은 1년 단위로 하는 이런 계약하는 반복적 사무는 예외를 둔다 해서 예, 맞습니다, 그걸 의원님.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 예, 그러면은 맞습니다. 이제 의회 동의 없이 예, 자치구 사무로 네, 집행부에서 할 수가 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 이 내용이 이제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예, 그래서 아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올해까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예, 이것이 맞습니다,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개정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통과가 되면은. 예, 맞습니다, 의원님. 예, 그런데 다른 의탁 동의안은 전부 거의 다 함께 돌봄 같은 경우도 5년이고 이제 한 1년 단위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왜 1년 단위로 하는 이유는 네,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여기가 좀 미흡한 점이 좀 있어요. 잘못되고 감사에 많이 지적이 되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의탁 동의안 올라올 때 이 기관은 이래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잘못된 점이 많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 업체에다가 이 기관에다가 동의를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그것은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예,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지금 한 몇 분이 되어 있어요? 네, 적격자, 예, 심사위원회? 위원 수가요? 예, 예, 예. 지금 선정심 위원회가 되나? 몇 명이 소개는 몇 명, 선정심 여기서 그냥 끝나나요? 선정심이 선정할 때 몇 명? 네, 의원님, 9명 이내로 이제 선정심의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중구 지역 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올해까지만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예. 조례안 개정이 네, 맞습니다. 올해까지만 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자치구 사무로 예. 돌리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동의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제 이것을 오늘 하는 것이고. 네, 이 기관에서 좀 잘못되고 이런 점은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 맞습니다. 또 상임회도 열릴 때 그때 이제 네. 지적을 이제 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의원님. 지금 이게 1년이나 자치사무로 안 됐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게 아무리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네. 네. 지난번 대전시 감사에서도 사실은 1년이지만, 네. 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그 민간위탁 사무조례에 근거해서 네.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좀 네. 더 적합하다는 그런 지적 사항이 있어서 네. 이번에 또 이렇게 올려서 사실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의회 동의 없이 네,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일단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 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예, 민간이탁 운영 동호회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네. 중촌 1호점, 거기는 이게 짜장 도서관 하던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도서관 있던 그 1층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제 걱정되는 것은 네. 아동이 숫자가 자꾸만 이제 줄고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좀 많이 있죠. 예, 아동 지금- 기관이. 예, 아동교육 많이 거기도 있습니다. 인원들이 막 작아요. 네. 작아서 지금 운영에 아주 큰 고충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다 함께 돌봄센터가 2개소가 들어서는데 좀 걱정도 앞섭니다. 네. 걱정도 앞서요. 왜냐면은 과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인원이 좀 많이 차고 운영이 잘 돼야 될 텐데 네.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운영 동영이 올라와 있으니 네. 동의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이제 일이지만은 네. 금방 본 의원이 좀 걱정했던 것처럼 이렇게 인원 지금 여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32명으로 돼 있나요? 중촌 1호점은 정원 따로 없잖아요. 아직 결정 안 됐어요. 면적에 따라서 한 32명. 네. 아직 정확한 그 인원 결정은 안 됐지만은 지금 면적에 따라서 한 32명 정도 지금 32명 네, 정도? 해주시면, 네. 예. 이제 인력은 센터장님 한 분, 네, 맞습니다. 또 돌봄 교사님 한 분, 네. 이렇게 두 분이 근무하시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걸 운영해 나가는데 어떠한 자그만 인원도 줄고 그러면은 이것을 또 의회에서는 정말 승인을 해줘야 될지 안 해줘야 될지 그것도 고민도 쌓이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의탁 동호회안이 보니까 5년이에요. 네. 5년이죠. 네, 맞습니다. 5년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좀 길다면 길다. 네. 이렇게 좀 느껴져요. 예. 5년이니까. 네. 그래서 하여간 잘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돌봄 서비스인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혹시 인원수라든지 운영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잘 검토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옥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 민간이탁 운영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위탁 기간은 이제 5년이고 운영 시간을 보면 네. 학기 중에는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네. 방학 중에는 9시부터 6시까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식사는 어떻게 되나요? 식사는 지금 요 안에서 할 수 있나? 네? 여기는 식사는 안 되잖아. 간식으로만. 식사는 사실은 그 지역아동센터처럼 식사 제공은 안 되고요. 그냥 간식 정도만 저희가 지금 요 내용에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간식을 제공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이제 보통 요 지역아동센터와 다르게 예. 이제 요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후에 아이들이 이제 학원이라든지 이런 갈 때 틈새 시간을 잠깐 이용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아동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은 집에서 하고 와서 이제 잠깐 그 틈새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그런 기관으로 저희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장시간 그 머물면서 학습 지도라든지 이런 내용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학원 가기 전에 잠깐 틈새 시간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들이 돌봄을 필요할 때 어디를 외출할 때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을 때 잠깐 돌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좀 약간 성격이 아동센터랑 다르기 때문에 그럼 급식은 여기서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의 이제 수업까지도 돌봐주고 있고, 다 함께 돌봄은
수업을 공부를 지도해 준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예, 보통 숙제 지도라든지 뭐 예체당 수업 제공 요게 이제 사실은 아동센터에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여기는 하고 있는 학습 거고요. 지도라고 돼 있잖아요. 학습 지도도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지금 네. 센터처럼 예. 네, 어떻게 이제 급식까지 해가면서 아이들에 대한 그 그러면- 수업식으로 운영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여기 월 10만 원 내외라고 이용료를 네. 얘기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 10만 원에 그 간식비가 포함된 겁니까? 네, 10만 원이 속에 포함됐다 보시면 됩니다. 주말에는 휴무하시는 거죠? 예, 현재는 주말에? 그렇게 진행될 토일? 예정입니다. 예, 토일은 휴무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원님. 네, 답변 감사드리고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님. 네.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상래 의원님. 네, 의원님. 이 다함께 돌봄 센터가 지금 정원이 32명하고 40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모집을 했을 시에 공개 모집을 해서 네, 어린이들이 미달했을 경우에 이 정원에 몇 명까지 지금 32명하고 40명까지인데 몇 명까지 충족이 돼야지 운영을 할 겁니까? 한두 명이 지원을 해도 운영을 할 겁니까? 지금은 최소 인원까지는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명 이하면은 운영하지 않고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의원님.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요 다함께 돌봄 센터를 운영하도록 공고사항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 요즘 아까 우리 이정수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의 수가 줄면서 점점 더 돌봄에 대한 또 그 부모들이 맞벌이하면서 생기는 공백을 메우고자 요 센터를 진행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정원에 맞게 저희들이 이용률을 높일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이나 일시 돌봄 같은 이런 센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아니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심의했던 중고 자활 근로 사업 민간 위탁 동향 같은 거 1년 했지 않습니까? 1년? 네네, 1년 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1년에 예산이 26억씩 되는 예산 위탁 기간도 1년씩 잡아서 이게 하는데 여기는 지금 처음 시행하는 민간 위탁 운영인데 5년을 잡았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위탁 기간을. 네네네. 이 지금 우리가 어린이들이 출산율이 자꾸 떨어져서 우리가 지금 전체 우리 출산율이 0.7%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지금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폐쇄하는 어린이집 많아요. 과거 같으면은 어린이집 하나 인가를 받으면 로또에 당첨됐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경쟁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린이집 1년에 몇 개씩 폐쇄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역 아동센터도 있고 학교에 또 방과후 교실이 또 운영이 되고 있고 각 초등학교마다 그런데 이거 이 돌봄센터를 또 개설을 해서 만약에 5년 동안이나 위탁을 줬다가 아이들이 이거 절반도 충족을 못하고 자꾸 줄을 경우에도 5년 동안 위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단 계약을 한번 해놓으면은 네네.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기준도 없이 몇 명 정도까지는 운영을 하고 그 이하는 폐쇄를 해야 된다는 운영 중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이 무조건 5년을 주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아이들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은 그래도 센터장도 있고 돌봄 교사도 있을 테니까 계속 예산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운영비를?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없을 때를 가정해서 이제 말씀을 자꾸 해주시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여기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와 역할과 그리고 여기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 우리 중구에는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다른 구 운영되는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지금 벤치마킹하면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거든요. 동구에는 지금 5개소가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서구도 5개소, 유성 4개소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의원님 말씀에 어린이집은 대상이 다른 거죠.
지금 지역아동센터와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중복이 된다면은 이제 지금 학교가 다니는 다함께 돌봄 센터가 혹시 초등학교를 대상화하기 때문에 살짝 중복은 될 수 있지만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일시 돌봄을 위주로 긴급 돌봄이나 일시 돌봄 위주로 사실은 맞벌이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잠깐 돌봐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국장님. 지금 학교에도 방과후 교실이 저녁 8시, 9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급식까지 하고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거기는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서부터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맡길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네네네. 학교장한테 허락만 받으면은. 네. 그러면은 학교가 더 안전합니까? 학교라는 울타리 안이 더 안전합니까? 아니면 밖에가 더 안전합니까? 자, 그리고 네네네. 이거를 5년씩이나 위탁을 했다가 지금 대사동 행정복지센터를 우리가 작년에 신축을 해서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 건물 안에다가 아이들 돌봄센터 시설을 다 해놨어요, 지금. 예산을 들여서. 네네. 현장 가보셨습니까, 거기? 현장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이들을 수급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아예 운영 자체를 시도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런데 다른 지역에다 또 한번 시도도 대사동 같은데 이미 시설이 다 완벽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도도 안 해보고 다른 지역에다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설을 먼저 하고서 위탁자를 공고를 하겠다. 만약에 그랬다가 아이들이 지금 정원에 3분의 1도 50% 이하로 됐을 경우에 그럼 어떡할 겁니까, 이거? 5년 동안 그냥 아이들 몇 명한테 예산을 계속 줄 겁니까? 저기 오늘 그 대사동 같은 기준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놓고 몇 프로 이하가 충족이 안 될 시에는 운영을 중단한다라든가 이런 기준을 마련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한두 푼 투입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거 혹시 미리 사업자 내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사동 사무소 같은 경우, 대사동 행정복지센터 경우에는 지금 다함께 돌봄이라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했던 그런 지정하는 센터가 아니고요. 주민들이 스스로 조금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을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어차피 하나의 시설을 이미 해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근데 그것도 다함께 돌봄센터 시설은 사실은 아니, 그와 좀 다릅니다. 의원님. 사업은 네, 명칭은 다를지언정 네, 어차피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시설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여기가. 네. 그럼 시설을 바꿔서라도 이 목적을 바꿔서라도 시설을 운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설을 잔뜩 들여놓고 아이들 한 사람도 거기 올라가는 적이 없어요, 지금. 운영도 안 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냥 5년 동안 예산을 지원하고 기관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아니 그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만약에 이게 다 보세요. 네. 물론 가정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아이들 32명 정원인데 10명 이하로 떨어질 거 어떻게 할 겁니까? 10명 이하로 떨어질 때 그대로 지금 운영할 겁니까? 정원이 32명이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10명 이하로 됐을 경우에 운영할 거냐 말 거냐 말씀을 해주시는 건 이 돌봄센터 내에서 아이들의 정원 최대 인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10명이 되더라도 이 돌봄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면 사실은 그 부모들은 더 아이들에 대한 걱정 없이 일에 또 몰두할 수 있는 겁니다, 의원님. 자, 이거를 우리가- 인원으로만 가지고 자, 이렇게 보세요. 따지자면은 네, 우리가 이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자꾸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한 군데를 모아지지 않고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복지 사업이 2중, 3중으로 지금 두 군데, 세 군데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한 군데로 몰아지지 않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방과후 교실이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저녁 급식도 잘해요. 돌보면 교사가 있고. 근데 또 밖에다 또 이런 또 시설을 또 만들어 또 투자를 하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물론 충족이 되면 다행이겠죠. 이 정원에. 근데 이 정원에 택도 없이 미치도 못했을 경우에 그 대안도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안도 없이 그냥 시도 먼저 하겠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그 아니, 센터의 다른 구를 운영을 자꾸- 저희가 지금 잘 점검하고 다른 있고요. 일을 자꾸 비교를 하지 마시고 비교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감소비율도 그쪽도 생각을 운영하고 해야 있다는 되는 말씀을 테니까 네.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과거에 4분의 1도 안 돼요. 아이들이 자꾸 줄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돌봄은 요거는 지금 아까 잠깐 우리 김학형님도 10만 원이라는 실비 부담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전문성 있는 센터장과 돌봄 교사가 별도 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이제 선택을 하겠지만 요 지금 돌봄센터가 저희 구는 아직 한 군데도 없어서 사실은 저희가 아직 운영을 지금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보고는 못 드리지만 다른 구 예시를 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말씀드리겠지만 그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맞벌이 부부라든지 아니면은 아이들의 그 긴급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맡길 수 없는 부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쓰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2021년 1월부터는 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돌봄센터가 설치가 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 기능 강화 차원에서 이게 접근이 된다고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자, 좋습니다. 이게 다른 시설에 비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위탁 기간을 5년씩 주겠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정원의 몇 프로 이상이 충족이 됐을 시에 운영을 해야지 몇 프로 이하로 충족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명의 아이들을 가지고도 운영을 한다라는 거는 이건 여러 가지 손실이 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충족이 안 될 시에는 학교에다 위탁을 해도 되고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이 기존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왜 굳이 정원 미달이 되는 때까지 운영을 하겠다라고 그런 명시도 없이 그냥 동의안을 내느냐.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원님, 저 학교도 있고 또 여기 밖에도 있고 해서 국장님하고 자꾸 여기서 우리가 문제 삼는 것도 그렇고 본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분의 1 이상 충족이 안 될 시에는 운영을 중단한다라는 조항을 삽입을 하길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상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육상내 의원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육상내 의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십니까?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육상내 의원의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기에 앞서 정회 중 육상내 의원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보충 의견이 있으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육상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중에 이제 민간위탁 또 협약기관 운영 관련돼서는 이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내용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아동 그 확보 시설을 그 위탁체의 책임성을 좀 높여야 필요성이 있어서 그 위탁체 그 선정해서 협약서를 작성할 때 저희가 위탁체는 저희 정원이 이제 마련되어 있으니까 정원 대비 3분의 1 이상 현원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넣어서 책임성도 강화하면서 또 개수 1년 후라든지 아니면 1년 평균 그 이용 아동이 이제 혹시나 이런 그 3분의 1 이상 이런 그 수치에 미치지 못할 시에는 위탁 계약을
또 해지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도 명시해서 협약을 좀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탁업체에서도 책임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고 또 아이에 대한 그런 그 케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부서에서도 이제 센터가 혹시 개소한 후에도 저희들이 이제 또 점검도 하고 또 현장 방문도 할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도 또 다음 돌봄 센터가 운영이 좀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정수 의원.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지금 육성래 의원이 좀 걱정하는 부분도 얘기를 해 주셨고, 우리 또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네.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예산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운영을 해가는데 어려움이 많죠. 근데 네. 이제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아이들을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앞으로 국가기관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사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국가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좀 낳고 마음대로 맡길 수 있고 이래야지만 같이 더불어서 직장도 남편과 같이 다니고 아이들을 마음대로 맡길 수 있어야지 아이들을 또 낳을 수도 있고 더 앞으로 이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사무가 아니라 국가에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점차 늘릴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네. 있는데 지금은 아직 그렇지는 못하고 이렇게 지금 어린이집들이 지금 예산적으로 큰 적자를 보고 있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육성래 의원이 아까 그 점을 걱정해서 아까 언급을 한 걸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일단 이렇게 운영 동호연이 올라왔으니 또 예탁 기간이 5년이죠. 예, 맞습니다. 조례는 지방법이에요. 예. 조례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이 법은 어길 수는 없고 네. 이렇게 이제 그 기관과 수탁 기관과 계약을 하실 때는 그런 점을 이렇게 해서 조금 이런 점을 해서 좀 인원을 좀 많이 차야지 우리 집행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더 이상 잡음이 없게끔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한번 강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래 의원. 네, 육성래 의원입니다. 오늘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본인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또 했고 또 위탁 업체가 위탁 기관이 선정이 되면은 위탁 계약을 체결할 시에 정원의 3분의 1 이상이 충족이 안 되고 또 1년 이상의 유지가 안 될 시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첨부를 해주겠다고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본 의원도 이제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또 본 의원의 의견이 또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요. 네. 이 예산을 지금 우리가 비용 추계 상세 내역서를 보면은 한 기관은 1억 5,9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한 기관 한 곳은 또 1억 6,600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산이 이제 많이 투입이 되는 만큼 네. 이 센터장이라든가 여기 종사하는 이제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뭔가는 좀 아이들을 위한 직업 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좀 심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의원님. 우려에서 이제 본 의원이 아까 질의를 했던 상황인데 네. 어쨌든 지도 감독도 좀 철저히 하고 네. 또 이분들의 운영을 또 게을리하지 않도록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그런 센터가 되도록 이렇게 좀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좀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네. 또
이분들이 좀 근무를 하면서 나태하지 않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철저한 지도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상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학력신장 지원 기금이 설치가 2000 몇 년도죠? 최초. 최초에 저희가 된 게 2011년. 11년도. 네, 2011년도입니다. 11년도 5월 27일 날 설치해서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이제 이게 폐지가 아니라 지원을 못 해주는 상황까지는 몇 번이나 얼마를 지원해 준 거죠? 저희들이 기금 지원 내역 잠깐 말씀드리면요. 네. 네, 12년부터 이제 해서 12년, 13년까지 총 4억 원, 네, 저희들이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12년부터 13년, 네. 총 4억. 12년 13년도에 4억을 지원해 줬나요? 예, 2년 동안 총 어떤 4억. 목적으로 지원해 주신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학생 동아리 체험 활동비라든지 아니면 그 수업 교구 구입 등 이렇게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는 지정을 해가지고. 예, 학교도 이제 저희 남대전구를 비롯해서 대성구, 대전구 이렇게 14개 교원님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해주고. 네. 일단 그 폐지가 아니라 중단된 거는 왜 중단됐나요? 또 이제 초선 의원들도 계시니까 네. 의원님께서 설명 좀 예,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한력신장 지원 기금이 이제 저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의 이제 경쟁력 강화 차원과 그다음에 무수 인재 사실은 양성 목적으로 제정이 됐는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3항에 보면은 그 당해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액 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게 지원이 좀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4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지원이 중단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학력신장 지원 기금 설치가 되고 네. 2014년도부터 중단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런 초래는 국민들, 학생들에게 좀 피해가 본 상황이잖아요. 네. 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또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존속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되는 지금 이 상황까지 왔잖아요. 네네. 그 안에 한 9억 정도가 있나요? 8억 지금 8,700만 원 8억 정도가 8천, 네, 맞습니다. 예금 예, 9억여 원. 예치되어 있는데 예. 활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 인정하시죠? 네네. 네.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옥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이게 학력신장 지원기금 조례가 애당치 취지가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반응도 의원님. 좋았었고, 근데 이제 상위법 규정 때문에 이제 중간에 이제 지원이 중단이 됐는데, 네. 사실은 지난해에 본의원이 이 폐지 조례안을 냈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장 잘 아시죠? 네네. 근데 일부 의원님들의 반대 때문에 사실 심사 보류가 되다가 자동 폐기가 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폐지 조례안을 본의원이 냈을 때 반대했던 의원님들이 의견이 그랬습니다. 이걸 그냥 이 돈을 일반 회계로 담아서 그냥 쓰느니 더 뜻있는 데다 쓰기 위해서는 그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이 조례안을 폐지를 하는 게 옳지 않냐. 그래서 본의원도 이제 심사 보류를 승낙을 했던 사안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집행부에서 이제 직접 이 폐지 조례안을 지금 제출을 했는데, 그럼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네, 지금 계획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금 조성액이 지금 한 9억여 원, 8억 8천여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회계로 전출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제 청소년 그 종합복지센터 건립이 한 170억 정도가 지금 소요될 예정입니다, 의원님. 좀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청소년들을 위한 꼭 필요한 종합복지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학생 및 그 학교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확충하는데 이 예산을 좀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 청소년 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데 그런 이 예산을 전용을 해서 쓰겠다는 겁니까? 전용은 아니고 일반 회계 쪽으로 네. 전출시켜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그러니까 비용으로 건물을 사실은 네. 건물 신축하는 데다 쓰겠다는 얘기죠. 예, 이제 그쪽으로 위주로 저희들이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으로 그 예. 당시에 본인이 폐지 조례안을 냈을 때도 그때 당시 의원님들 의견은 이거를 뭐 교육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뜻있게 좀 쓰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본인도 그때 동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물론 이제 청소년 센터를 짓는데도 물론 예산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은 이 어차피 장학 사업을 위해서 마련했던 돈이니만큼 더 뜻 있는 데다 쓰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의원은. 네. 그래서 본의원은 굳이 물론 청소년 센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중기 재정 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지금 청소년 종합복지센터는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제 심의 의결해 주셔가지고 5천만 원 사업비가 지금 반영이 돼서 용역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기 재정 투자 계획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쪽에 지금 반영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 돈은 건물을 짓는데 투입을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아이들을 위한 돈으로 썼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 본 의원의 의견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쪽으로 전용을 해서 쓰는 것이 옳겠다라는 의견을 일단 내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참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완전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학력신장 지원 기금이만큼 학생들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는 게 조금 더 올바른 방향 같아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학생과 그다음 청소년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그런 종합복지센터 건립 재원으로 금액을 활용하면 당초의 목적과도 많이 배치되지 않고 부합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해서 이렇게 지금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일반회계로 넘어간 다음에야 뭐 어떤 목적으로 쓰든 뭐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이들을 위한 예산으로 좀 전용이 되기를 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질의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육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수동 다목적 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저번에 우리가 현장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농촌 체험 휴학마을 네. 무수동 다목적 회관이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예, 가서 시설도 둘러보고 또 그렇게 가기까지 또 고생하신 것도 보고 이랬습니다. 네, 의원님. 다만 이제는 의탁 기간이 이제 2년이죠. 지금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3년으로 해서 위탁 계획 지금 잡았습니다, 의원님. 3년으로 했습니까? 네. 3년으로. 예. 네네. 여기 지금 민간 위탁 운영을 이제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네네. 농지위원회에서 하신다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지위원회는 한참 언론에 뜨겁게 나왔던 NH 투기 사태 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이번에 좀 강화가 됐어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의원님. 농지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정작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의 거주자가 관내 농지를 취득을 했는지 예. 또 한 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를 취득하고 있는지 네. 외국인이 농지를 취득했는지 그 적정성이 맞는지 네. 이런 거를 심사를 하죠.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이것은 민간위탁을 이제까지 지켜본 사람들 이런 분들이 심사를 해야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옥주관님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제 농지위원회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이제 농지 전용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심사 부분에 대한 강조를 위해서 이제 농지위원회 구성이 됐는데 농지위원회에 이제 보통 구성되는 그 농지위원들을 보면 이제 아무래도 그 농업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좀 포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직 또 이게 농업 관련된 우리 관련 공무원들도 전직 있고 해가지고 지금 요 마을 농업인들로 구성된 이제 저희들이 그 무수 천하마을 영농조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중구 농지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을 면면을 봐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충분히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심사하는데 그래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지위원회에 계신 이번에 이제 새로 구성이 된 분들입니다. 예, 그분들로 좀 저희들이 지금 활용해서 이번에 심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이 심사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은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그 예산과도 상당히 모자란 부분을 본인들이 채워서 했는지 네. 이것도 예산서와 이제까지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예산을 보니까 예. 인건비가 이번에 좀 상승돼서 추경에 좀 올라간 게 있죠. 네네. 예, 그리고 농촌 체험하는데 거기에 또 500만 원이 추가가 됐어요. 예. 이번 우리 추경 때 이번에. 네네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심사하시는 분들이
좀 면면을 잘 살펴보고 네. 또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예산이 부족함에도 노력을 했다 하면은 심사 운영 민간 위탁 운영 그 심사에서 잘 해줄 것이고 네. 이 전문가들이 볼 때 이런 것은 조금 뭐 지적할 게 많다 이렇게 해서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네. 그래서 심사를 정확하게 예.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체험 휴양 마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목적 회관 또 이용하는 그런 그 내용도 있고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위원들이 그런 전문성과 그 다음에 그 지금 현재 휴양 마을과 그 다음에 다목적 회관의 이용 관련된 자료들을 충분히 좀 제공해서 의원들이 좀 잘 그 보시고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자료도 철저히 준비해서 의원들이 전혀 심사하는데 큰 무리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무수동 다목적 회관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네, 그 위탁 기간이 네. 2년에서 3년으로 1년이 증가된 이유는 왜 3년으로 하셨나요? 보통 이제 2년 정도 계속해서 하다가 3년으로 이제 네. 저희들이 조금 더 네. 기간을 늘렸던 것은 사실은 이제 2021년도 조례 개정에서 기존에 2년에서 5년 이내로 이제 변경이 좀 됐습니다. 조례가 변경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에 따라서 이제 좀 사실은 좀 길어지면 아무래도 그 운영하는 데 좀 효율성을 좀 사실 위탁받는 분들이 위탁을 하는 분들이 효율성도 좀 도모도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으로 또 그쪽에서 동의 요구가 저희가 3년으로 이번에 동의 요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 의원은 또 반대로 생각하는데 위탁 네. 기간이 길어지면 좀 운영에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그런 것들은 있거든요. 생길 수 네. 있습니다, 의원님.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지도 감독이라든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좀 해태하지 않도록 천천히 좀 지도 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그 점검하고 수시로 그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예. 정기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1년에 한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저희 정기 점검하고 있는데 사안이 어떤 수시로 발생이 되면 저희가 또 현장 나가서 주로 어떤 부분을 점검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보조금이 저희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관련된 집행 내역이라든지 이런 회계 관리 유지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 관리로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의원님 없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 뭐 현장 방문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보셨지만 네, 그 숙박에 대해서 지금 4개가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80년도 시설이기 때문에 누가 네. 거기를 찾겠어요. 코로나 아니라도 뭐라도 이용하는 국민들, 네, 네,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 나번에 보시면은 무수동 다목적 회관 수익 현황에서 네, 네, 네. 지금 계속 그 마이너스가 나고 있잖아요. 수익 부분에서. 네, 네, 이 맞습니다. 부분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으로 유지 관리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네. 돼 있는데 네, 언제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나면서 운영을 하실 건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시설 개선 부분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그 아주 좀 더 시설이 현대화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수익이 좀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관리 면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혹시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코로나
코로나로 2019년도부터 2021년도에는 공공요금이 1,000만 원 이상이 지금 지출이 됐어요. 네네. 공공요금은 여기 뭐 아래 명시돼 있지만 전기, 수도, 정화조, 예, 청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예, 교통유발 부담금인데 네. 그 지금 이용을 전혀 안 한 상태인데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지출이 됐나요? 어, 이거 지금 영수증 확인해 보신 겁니까? 말씀드리면 확인됐고요. 이제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기본 그 건물 가보셨으니까 이제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건물 자체가 좀 큽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의원님. 전기요금도 그렇고 수도요금도 그리고 정화조 청소도 그렇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건물이 크면은 아무래도 공공요금 관련된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되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수도 특히나 교통유발 부담금 이런 내용들이 주로 공공요금으로 좀 지출되고 있는 어쨌든 코로나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다목적 해관을 폐쇄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완전 폐쇄 아니고 오늘 완전히 뭐 1년 동안 완전 폐쇄한 건 아니었고 왜냐면 이제 보통 코로나가 이제 19년부터 해서 21년 가까이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완화됐을 경우에는 또 이렇게 조금씩 열어서 이용도 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완화된 거는 거의 없죠. 네, 그 네, 2020 뭐 4명, 6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규칙이 있을 때인데 이렇게 네. 공공요금이 1,000만 원씩 이상 이렇게 지출됐다는 거는 좀 그러면은 그 방역 수칙을 위반한 거잖아요.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방역수칙 그 준수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다목적 여기 해관 건물이 2020년도, 21년도 네네, 그 원본 그 공공요금 있죠. 네네. 그 원본 카피한 거 복사한 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의원님. 해주세요.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간간히 행사를 했다는 건가요? 행사라기보다는 완전 폐쇄는 안 했다는 말씀을, 왜냐면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완전 폐쇄하지 않았냐고 말씀하셨던 분이 있어서 폐쇄는 그냥 아예 이제 이용 못하게, 네, 완전히 이제 그 문을 본인이 닫는. 생각에는 예, 아예 예, 예, 예. 폐쇄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간간히 이런 행사를 했다는 거는 아니, 이제 저는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위반이라고 완화되는 생각하거든요. 기간이 조금씩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조금씩 완화했다고. 완화됐든 그 이용했던 그 현황 같은 거하고 네, 하여튼 공공요금 2021년도 원본, 현황 내역 사본 있으면, 네, 복사한 거하고 좀 네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수동 다목적 회관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대한노인의 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육상내 의원님은 앉아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회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대한노인의 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한노인의 중고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원 사업과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엔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대한노인의 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7일 육상내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0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의 중구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회의 운영 활성화 및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중구지회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좀 규정해서 노인 복지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덕현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중구는 노인대학 및 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4조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매년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해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어버이날 행사를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대한노인의 중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지원 사업에서 3호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에 노인대학을 포함하고 7호 노인의 날 및 노인 주간 행사 주간에 관한 사항에 어버이날을 포함한 수정안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선옥 의원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선옥 의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 있으신가요? 있으십니까? 예, 제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김선옥 의원의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입니다. 토론 시간이니까 방금 전에 김선호 의원께서 수정 동의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발의자이신 육상래 의원께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에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본 의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할 때는 제3항에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고 7
7항에 노인의 날 및 노인 주간 행사의 주관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발의를 했었는데 김선욱 의원님께서 3조에는 노인대학, 7조에는 어버이날을 추가를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수정안을 본의원을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어버이날을 어떻게 지금 행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어버이날을? 네, 지금 네. 어버이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더 추가를 하자는 건가요? 이제 우리 육산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속에 이제 저희들이 이 조례안 자체가 이제 지원 관련된 규정을 조금 더 명확히 하면서 이제 노인복지 부분을 좀 더 강화한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원 관련된 내용은 지금도 어버이날 행사 치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노인대학도 지금 하고 있고. 네, 이제 그렇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안에 명시를 해서 그 지원 규정을 좀 명확히 하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인복지 관련된 부분이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이 더 있으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노인대학도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도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발의자이신 육상내위에서 발의를 했는데 여기다가 수정을 더 사입해서 하자는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수정 발의안에 노인대학과 또 어버이날 행사도 같이 여기다 사입을 하자 이런 내용으로 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선욱 의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획 정리 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유천동 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근본 상정한 안전도시국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유천동 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이견 청취의건,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양지구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하게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사업 완료 및 집행 잔액 사용으로 특별하게 존치 시력이 없어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지구 토지구역 정리 사업이 2003년 한지처분 공고로 이미 완료되었고 관련 조례에 따라 집행 잔액을 2021년도 사업지구내 공공시설물 정비에 사용하여 특별회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안양지구 토지구역 정리 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재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상위법 폐지 및 집행 잔액 사용으로 해당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기반시설 부담금 법령이 2008년 폐지되었고 집행 잔액을 2021년도 안양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하여 특별회계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천동 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천동 276-1번지 1원 노후불량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한 주거기능 회복 및 주변 지역과 연계된 계획적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유천동 3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입안 제안 신청을 받아 관련 부서 협의 등 보완 과정을 거쳐 도시및 주거환경법 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권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정비구역 면적은 95,309제곱미터이며 토지 이용계획상 택지는 공동주택 용지 72,620제곱미터, 종교시설 용지 1,051제곱미터로 전체 면적의 77.3%, 정비 기반시설은 면적이 21,638제곱미터로 22.7%이며 공원, 주차장, 도로시설로 계획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용지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지역 참여업체 50% 이상 완화 용적률 적용하여 248%이며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 공동주택 세대수는 1763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2022년도 9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향후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시에 신청하면 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유천동 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활성화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조례 일부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과 적합성 유지 및 건축물 경관심의 행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변경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조례 별표 2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및 심의 제외 대상을 정하는 사항으로 시가지 경관지구 내 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 층수를 규정하고 중점 경관관리구역 내 다중이용 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층수 및 규모를 시와 자치구간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희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안전도시구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2022년 10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의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일반 회계에서 통합 운용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이 폐지된 후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예산이 소진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유천동 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계획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주민 설명회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의원님.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예. 그 2008년도 3월 28일 날 상위법이 폐지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폐지를 안 하고 존치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저희들이 그 집행 잔액이 남아갖고 폐지를 못하고 있다가요. 집행 잔액에 대해서 2021년도에 소진이 돼갖고 지금 폐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1년도 결산서 잔액을 보니까 1,379만 원인가?
1379만 560원이 잔액으로 결산서에 남아 있던데 예, 언제 그 소진하신 거죠? 2021년도에 그 특별하게 하면서 공공시설물 정비 관련해 갖고 공사하면서 잔액을 1,370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때. 지금은 저기 잔액이 잔액이 없는 지금 상태인가요? 19만 2,110원이 아니 19,210원이 있습니다. 그 좀 아쉬운 거는 2008년도에 상위법에서 그 기반 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있다는 그거로 여태까지 존치한 거에 대해서 좀 그죠? 진작에 예, 지금 그거는 세월이 뭐 저희들이 이제 잔액이 남아 있다 보니까 같이 폐지를 못 하고요. 그 잔액이 소진되면서 다시 기반시설 특별액에 따라서 이번에 폐지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1, 2년도 아니고 이게 몇 년이에요? 한 12년 정도 네, 이상 소진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천동 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향 의원 질의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욱향 의원입니다. 예, 유천동 제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권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비대면으로 그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까? 비대면으로, 예,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이 비대면으로 주민 설명회를 했을 때 그 소통이 잘 되지 않지 않나요?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본 의원은 좀 이런 부분이 좀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설명회를 안 거치고요. 그 비대면으로 해서 공람하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 그 유도는 어떻게 하셨죠?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주민 설명회에 비대면으로 참여를 유도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별도로 뭐 공람하고 그거에 대해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처리한 걸로 그렇게. 지금 소통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합 어차피 발기하면서 그 몇 분이나 주민들한테는 참여하셨어요? 몇 분이나 참여하셨죠? 예. 저희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요,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기재해갖고 이렇게 했는데요. 별도로 의견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의견을 안 들어보고 이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주민 공람도 거쳐갖고 그 주민들 공람했는데도 특별한 의견이 없다 보니까요. 그리고 유천동 3구역 같은 경우 옛날에도 이제 크게 그
지금 한쪽 반쪽만 됐거든요. 옛날에는 크게 이제 있다가 이게 2배 정도 해서 한쪽만 이제 해갖고 유천동 상구역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부터 옛날에도 추진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있었고요. 그 금년에 이제 그 산성 2구역하고 옆에 쪽만 한쪽에 대해서 이제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해가 구성돼 어쨌든 갖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예, 현재로서는 되는 거군요. 없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의견 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천동 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육상래 의원님은 앉아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회의에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8조에서 안전점검의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별표 6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엔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7일 육상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0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의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안전도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유진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옥향 의원님은 앉아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디자인 산업 및 공공조형물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이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공공시설물 등이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2022년 10월 7일 김옥향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0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등을 포함한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안전도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법에 관한 법률 및 문화관광부의 통합조례안 권고에 따라서 통합조례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유진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근본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본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